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17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한 번 해주셨는데요. 자,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네, 특별한 이벤트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FOMC 전후해서 상황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전 영상인데요. 네, 제가 이분을 장마감 시황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덕은 나누면 배가가 된다. 좋아요, 댓글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영상이 거의 9,000회 가까이 좀 보고 계시는데, 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블랙스톤과 그 다음에 M2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블랙스톤이 어떤 회사냐면요. 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블랙스톤 치시면, 자, 블랙스톤 그룹에서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 운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대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3월 2일 날 2월 달에 710억 달러 로이터거든요. 그래서 리츠에서 투자자 인출을 차단,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3월 2일이니까 어제자죠. 오전에 떴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한번 좀 보시고, 그래서 로이터에서 짧게 올라왔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인출을 차단 투자자 했다는 얘기는 뭐죠? 겁다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오전에 나온 건데, 요게 이제 살짝 이렇게, 자, CNBS에서 블랙스톤에 문제가 있다 떴는데, 기사가 다 안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짝 말씀을 드리면, 3월 2일 오후, 저녁이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자, 금리 인상이 유럽 부동산 가치 타격을 가하면서, 블랙스톤이 핀란드 사무실과 좀 뒷받침되는 5억, 그러니까 3,100만 유로니까 5억 6,200만 달러 채무 불이행. 뭐라고요?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이쪽에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블랙스톤이 세계 최대 저거래매요. 얘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짜잘한 회사들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오전에 그 올려드렸던 영상도 이게 뭐냐면 실버 게이트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위험이 생겨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블랙스톤도 지금 하나의 엄청난 트리거로 이제 작동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확실한 팩트는 뭐냐? 현재 금융시장에서 엄청난 지금 후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유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은이 금리를 못 올렸죠. 왜 못 올렸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 뿐만 아니라 지금 총체적 우리나라는 난국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에 이제 본격적인 영향, 금리 인상에 따른 본격적인 영향하에 들어가고 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자, 금리 인상은 뭐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돈이 뭐죠? 달러죠. 달러가 들어가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어떻게 되죠? 시중에 자금이 마르죠. 그죠? 시중에 자금이 마른다. 그러면
문제가 항상 일어났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M2인데요. 그래서 여기 US M2 Money Supply YOY 요거를 치시고, 자 그러면 요거는 미국의 M2에 대한 통화 변화량이죠. 통화 공급량인데 보시면 여기 이게 있습니다. M2 Fed 세인트 루이스 페드 요거를 치시면 요게 뜹니다. 자 M2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970년대 때 여기 보시면 자 통화량이 증가하죠. 자 증가하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침체를 겪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때가 뭐였죠? 니프티 50. 예. 자 그리고 쭉 지나다가 통화량이 감소했다가 1975년부터 2000년 여기 닷컴 버블 이때까지 통화량이 증가하죠. 자, 증가하고 나서 또 리세션이 침체가 왔죠. 자, 침체가 왔는데 얘는 고점을 치고 내려왔어요. 그죠? 네. 고점을 치고 그런 다음에 바닥 잡고 또 통화량의 M2가 증가합니다. 이번에 고점을 치고 그죠? 또 내려왔죠. 그래서 닷컴 버블 자, 그다음에 리먼 사태. 그러면 자, 여기랑은 좀 틀리죠. 70년대는 이 물가가 장난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는 물가는 많이 영향을 안 미쳤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때 자, 물가가 높았던 70년대에는 다시 요거를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통화량이 줄면서 리세션이 왔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앞선 2000년과 그 다음에 리먼 사태하고는 좀 틀린 양상이죠. 여기서는 고점 있을 때 침체가 왔으니까 이때는 물가에 큰 영향을 안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 엄청나게 증가했죠. 자 한 번에 팬데믹 리세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리세션은 아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줄죠. 예, 언제부터 줄었냐면 요거는 분기별로 나오는데 2021년 1분기에서 자 어디 2분기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M2가. 예. 그러면 이때는 왜 줄은 거죠? 네. 금리 인상. 네. 그 사인입니다. 금리 인상. 자, 그래서 M2가 줄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요게 2022년 4분기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그러면 요때하고 1970년대 물가가 높았을 때와 줄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물가가 높아서 줄었을 때와 상황이 똑같죠. 그럼 좀 있다가 자 무슨 상황이 생겨요? 예, 침체가 생깁니다. 침체. 그러면 자 침체가 오냐 안 오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서플라이, 머니 서플라이, 네, 화폐 공급에 대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유동성 자체도 많이 말랐다는 얘기고, 자 확실한 신호가 나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지금 현재 2022년 4분기였으니까 2023년 현재 상태는 어떨까? 요건데요. 네, 보시면 US Money to M2 Money Supply YOY. 그래서 1년짜리를 봤더니 지금 2023년 1월 달까지 했는데 언제 그게 됐냐면 네. 요게 마이너스로 내려온 게 12월 달부터 마이너스 내려왔네요. 여기 표 보이시죠? 네. 마이너스 1.14까지. 예, 유동 서플라이, 머니 서플라이가 완전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보셔요. 예. 풍덩 빠졌죠? 아까 그림 연장입니다. 예, 이렇게 고점 치고 갑자기 예, 공급되는 화폐 양이 줄면서 확실한 뭐가 예,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 요거 연준 사이트에서 M2를 보시면 현재는 어떻다? 어디와 똑같다? 여기 70년대 요거 자, 내려오는 요 과정에서 침체가 발생이 됐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니프티 50 주식 시장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50% 가까이 S&P 500 폭락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현재 상황은 닷컴 버블과
리먼 사태를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현재 M2, 네, 머니, 예, 서플라이 관점에서 보면 어디하고 똑같아요? 예, 저기랑 똑같습니다. 예, 70년대라. 그러면 S&P 500도 한 50% 정도 까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충분히 많은 시장 대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잘 보시고, 현재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다. 조만간 침체로 확실히 골로 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 이제 월봉을 보시면, 네, 달러는 강이냐, 약이냐, 강이냐, 이런 거로 되죠. 네, 딱 보면 강세일 때, 그 다음에 또 약세일 때, 달러가 강할 때, 약할 때, 강할 때, 약할 때. 이게 누구 때문에 되는 거죠? 네, 연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준 때문에. 자, 연준이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금리 올리고 QT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달러 강세로 진행이 된다. 그런데 자, 아직까지 달러의 그러니까 약세에 대한 생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 좀 더 상당 부분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호주 달러도 지금 반등 고점을 치고 내려오는 와중에 살짝만 반등을 주고 있다. 큰 의미는 없는 반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SI 보셔도 47 약세 유지하고 있고, 자, 이머징, 네, 자, 코스피는 지금 옆에 횡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EM은 살짝만 반등이 들어오고 있죠.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 추세 맞죠. 반등이 들어왔을 뿐이고,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 코스피가 어떻게 되는데, 중국 시장 어떻게 되는데, 이머징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시면 얘만 보면 돼요. 방향만 잘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0.654를 붕괴하면 네, 코스피나 이머징도 같이 붕괴가 될 것입니다. 왜? 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승 시나리오도 있지만, 네,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한, 아니면 연준이 고금리를 고수하는 한, 달러 강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환율과 코스피 이머징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로도, 자, 보시면, 자, 달러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데, 워낙 유럽이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월봉이거든요.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반등도 겨우 올라왔어요. 예. 잠깐 달러가 주춤하는 사이에.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미국에서 재무장관들 불러갖고 하도 이제 아우성을 치니까, 그래 좀 늦춰줄 테니까 좀 숨 좀 돌려라. 이제 그래서 살짝 올라왔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2월 달부터 이제 폭락하면서 지금 이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엔 유로는 이때 2000년대를 다시 답습을 할 겁니다. 이때가 달러 강세였거든요. 그러면 자, 연준의 스탠스와 이런 거에 따라서 얘는 자, 최소한 0.95까지는 내려온다. 저점까지는. 더 내려가면 이때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보시면 급격하게 올라갔죠. 네, 자본 유출이니 뭐니 하다가 자, 그쪽 중국 애들이 미 국채를 팔면서 환율 방어를 했어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죠. 자, 여기 쌍바닥이죠. 네, 쌍바닥 이후에 다시 올라가고 있고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번에 연준에서 획책하는 어떤 작전에 의해서, 그 작전은 뻔하지요. 중국만큼 먹음직스러운 이런 게 없어요. 먹으러 가야 되는데 워낙이 버티니까 돈 풀면서, 얘네들은 미국이 긴축할 때 엄마무지한 돈을 풀었어요. 네,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재 쌍바닥 치고 지금 올라가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7.11 요거 잘 보셔요. 얘가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중국은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중국발 지금
뭐 중국 무슨 큰 회의, 양회인가 무슨 수회인가 무슨 뭘 하는데 이거 넘는다. 돈을 푼다. 뭐 이러면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풀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RSI 50이죠. 그래서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근데 거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 애들입니다. 네, 일본. 네. 자, 일본 애들은 고점, 저점, 다시 올라가죠. 중국보다 더 셉니다. 올라가는 게. 그러면 여기 62, 142, 현재 136인데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실력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금리 정책 바꾸고 YCC 그거 풀어버리면 이거 그냥 슝 하고 달나라 갑니다. 그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네, 미국 연준은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지들 작전대로 할 것이다. 월봉에서 RSI 61이면요 많이 회복을 한 겁니다.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환율 쪽에 엄청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환율 쪽에. 자, 그러면 왜 달러 강세가 자꾸 유지가 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2.65 상당폭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게 죽어야 되는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시장에서의 참여자들이 어때요? 인플레이션 안 죽는구나.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배팅을 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되게 아주 진짜 아이러니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연준의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절대로 안 가고 있는 거다. 여기 이제 2%인데 자, 그러면 2%에서 그냥 더 올라가. 그러면 금리 상승 압박이 어마무지할 겁니다. 무슨 한계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얘만 그러냐? 10년물도 그래요. 2.48.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변방의 장수인 저도 야 이거 봐라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채 10년물. 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게 4.1. 자, 최고점이 어제가 4.089. 4.1까지는 안 갔네요. 그리고 자, 음봉이 떴는데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4.1, 4.2, 4.3까지 열어놓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미국의 10년, 미국을 담보로 하는 수익률이 4%가 됐다. 이거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지표도 지금 고점 가리켰고요. 그냥 돈을 많이 벌라고 표시해 준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TLT라든가 IF라든가 TMF라든가 쫄트도 있을까, 쫄트도 있는데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게 연습하셔도 되고 나름대로 전략을 잘 구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돈 많이 벌세요 그런 뜻입니다. 돈 많이 벌세요. 왜? 이게 자,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끔 연준이 절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채권이잖아요. 채권에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습니다. 자, 이자가 붙는데 이렇게 고이자를 그게 없어요. 왜?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연준에서도. 그래서 뭔가 조치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연준 내에서 운영하는 채권 운영팀이 있습니다. 따로. 어마무시한 돈을 갖고 조절을 하는 팀이 있는데 자, 발동이 되겠죠. 원 이상 안 넘어가게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책금리 4.9%. 지금 단기물 금리에서 5% 지금 계속 향해서 가고 있고 잘 반영하고 있죠. 2년물, 2년물도 꺾였네요. 자, 그 다음에 5년물 상당하지요. 고점까지 왔습니다. 자, 30년물, 자, 못 올라가네요. 여기.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코덱스 국채 30년물 한 배짜리 갖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은 증가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다이버전스 이후에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좀 듀레이션이 긴 걸로 해서 안전빵으로 이건 돈 벌려고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라도 해 보시라. 야, 채권 금리가 높을 때 뭐 ETF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잘 투자하면 그래도 안전하게 돈을 쏠쏠하게 벌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경험을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 금리차 보시면 자, 바닥 다졌고 10년물, 자, 10년물과 3개월물은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조만간 자,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보시고요. 자, 30년물과 5년물 다시 또 땅굴 파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월봉에서의 이 역전 현상,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랬고, 자, 왜 팬데믹이 그냥 리세션이 아니냐, 이게 안 내려왔어요. 역전이 안 됐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냥 급락이 좀 있었을 뿐이지. 그러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정상화 되잖아요. 그러면 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정상화 과정에서 반드시 주식시장은 부러지더라. 반드시 부러지고,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부러졌죠. 이때 부러지고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만 살짝 주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상화되면 부러진다는 얘기죠.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자, 연준에서 가장 확실한 건 금리를 내리는 거죠. 금리를 내린다는 얘기는 시장에 어마무시한 리스키한 진짜 무시무시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 아마 연준이 그걸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보세요. 10년하고 2년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때도 보시면 이제는 근데 문제는 3개월물이야. 자, 3개월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는 요 퐁당 기간이 되게 짧아요. 조만간 올라옵니다. 올라온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확률로, 많은 확률로. 그러면 금리가 내린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으로 4개월이나 6개월 내로.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이제 3월달 빼고 5개월. 내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때부터 진짜 조심하자. 올 연말, 내년 초.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일이 생기는 거죠. 보세요. 올라가면서 완전 폭삭하잖아요. 올라가면서 완전 폭삭하는 이런 상황들. 근데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와 닮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M2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얘예요. 유가가 이게 $70 밑으로 안 내려가요. 만약에 $70 밑으로 붕괴하고 확 내려간다? $60까지 붕괴가 된다? 그러면 진짜 뭐 대형 사고 하나 터진 겁니다. 잘 보시고. 자, 그래서 구리를 보시면 어때요? 고점, 저점, 되돌림하고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죠. 못 가고 있어요. 위로. 몇 주째? 지금 둘, 넷, 여섯, 7주째 못 가고 있습니다. 고점, 저점, 되돌림. 그래서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지금 내려오는. 그래서 현재는 킬러 C가 작동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비트코인이죠. 현재 4.44%, 4%죠. 아까, 은행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자, 얘는 요 저점 이탈 여부와 16,000, 그 다음에 제가 목표로 하는 여기 팬데믹 저점까지 보시고요. 유동성 지금 축소가 아직 안 끝나니까 이런 것들은 일종의 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니나, 어때요? 자, 계속해서 지금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죠. 이런 상황들 잘 판단하시고. 자, 다우입니다. 자, 다우 이제 살짝 또 반등 세게 들어오는데, 글쎄요. 앞으로 더 횡보할 수도 있고, 닷컴 버블 때 모습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 S&P 500 빅스인데요. 자, 빅스는 일단 변동성이 죽었고, 자, 지지할지 여부 한번 보시고요. 앞으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자, S&P 500 선물 자, 상황인데요.
일단은 요 2월달 고점은 못 넘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1월 30일 주간에 이 고점이 회복이 안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요 추세를 지금 추세에 걸려 있는 모습이죠. 예, 걸려 있죠?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 운봉을 극복할지 여부. 그래서 일단은 이 반등은 끝났고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RSI 49.9. 그래서 아직 이제 확실한 방향은 없지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150주 요거 9,360과 그 다음에 9,700, 네, 그 다음에 3,700, 3,500. 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각각의 이동 평균도 보시고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래요. 이제는 이제 쌍봉 형태로 지금 내려올 것 같고요. 그래서 파동도 지금 C파가 진행 중인 걸로. 자, 하나, 둘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왔다가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잠깐 반등 줬다가 바로 내려올지는, 아니면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50%, 61.8%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바로 내려올 것 같아요.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상황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동 평균에 대한 데드 크로스 분석 다시. 자, 데드 크로스 됐어요. 네, 60주와 120주. 그리고 나서 18주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30% 폭락했습니다. 자, 요 데드 크로스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자, 데드 크로스 자, 12주 만에 40%.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가 난 지 몇 주간이 4주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4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한 3달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까 보신 대로 자, 여기서죠. 한 30%, 30%면 이 정도죠. 근데 2,800 정도? 2,800 정도고, 그 다음에 40% 정도면은 얼마냐면, 2,400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내려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똑같아요. 습성이 있어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건 없지만 비슷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 쪽에 대한 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다시 말씀 3,700과 3,500 붕괴되면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지금 4주째 못 올라가고 있죠. 이 고점을 못 벗기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가 문제예요. 다음 주에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는데, 5주 정도 지났는데도 못 올라온다. 하락이 가속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자, 1, 2주 버티다가 내려오죠. 여기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내려오고, 그죠? 상당히 오래 버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은 더 심해요. 못 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얼마나 무서우면. 이게 이제 의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었다. 자, RSI 잘 보시고, 지금 못 올라가지요.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죠. 1월 30일 주간에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얘는 200주선인데, 자, 200주선은 11,679. 요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 전환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파동상으로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왜냐? 자,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워낙에 저항들이 많아요. 이쪽에. 왜냐하면 3주를 못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의 의미로 봐서도 상당히 어렵다. 특히 이 음봉 보이시죠? 딱 눈에 보이잖아요. 여기 저항이.
여기를 못 뚫었어요. 예, 요겁니다. 예, 요거 그래서 여기 저항을 못 뚫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잘 판단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희망 고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일봉. 자, 고점 저점인데 201선이 횡보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자, 제가 요런 거는 없다가 바로 틀어서 올라가는 건 없고, 자, 횡보하다가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횡보하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로에 있는 거죠. 201선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의 모습이 중요하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어때요? 바로 붙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파동을 보시면, 파동이 아니라 피보나치를 보시면, 자, 20년 상승에 대한 되돌림입니다. 6,900이. 네, 그래 봐야 이거 얼마 안 돼요. 58%밖에 안 돼요. 58%, 59%, 60%. 예.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 고점 대비 반은 반드시 내려간다. 8,000선. 여기. 예, 8,300, 8,000대 초반. 네, 그러니까 50%더 까이는. 여기까지는 반드시 내려온다. 100%. 예. 그 다음에 위기급이 오면 4,000까지도 갈 수 있다. 예. 그때가 언제였죠? 이거죠. 닷컴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리먼 사태. 예, 금융위기. 버블 붕괴. 근데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 무슨 버블? 올 버블. 네, 올. 채권, 주식, 코인, 뭐, 그 다음에 뭐, 많은 버블들. 네, 오전에 제가 다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면, 자, A파, B파, 지금 20파 진행 중이잖아요. 예. 더 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자.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파동은 제 각각이라, 예,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보나치는 진짜 못 속인다. 다시 피보나치는 진짜 못 속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상황을 체크하시면서 잘 보시겠다. 20년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얘기는 저밖에 안 해요. 네, 아시겠죠? 네, 이 간단한 요 사실들을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네,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이 정도의 흐름은 반드시 나온다. 그 전 경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70 몇 프로 빠진 건데. 그래서 A, B, 자, C파. 이렇게. 그래서 이번엔 조금 점잖게 한 6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잘 판단하시고요. 오늘 두 가지 중요한 트리거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제 영상은 참고만. 좋아요,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